요양원 복도는 유난히 길었어요. 발소리가 내 숨보다 더 크게 울렸죠. 하얀 벽, 하얀 천장, 하얀 시트. 그 속에서 내 그림자만 낯설었어요. 그날 아들은 내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 계세요. 일이 좀 정리되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에서 불안한 냄새가 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은 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죠. 요양원 식당의 밥맛은 늘 같았어요. 싱겁고 차갑고 마음이 없는 맛이었죠. 밤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진짜 잠깐일까? 그 물음이 점점 커졌죠. 낮에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밤에는 냉장고 모터 소리. 그 사이에서 내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 창밖으로 버스가 들어왔어요. 그 차 안에서 누군가 내린다면 그게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린 건 낯선 사람들이었죠. 점심을 먹다 말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요양비 납부 내역. 그 아래엔 입금자 이름 정준호. 마지막 납부 날짜는 일주일 전. 그 아래엔 작은 글씨가 있었죠. 자동이체 취소. 손끝이 떨렸어요. 서진 씨, 이거 자동이체가 왜 취소된 거예요? 보호자분이 연락 주셔서요. 잠시 중단하신다고요. 보호자요? 아드님이요. 보호자.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보호가 필요하지? 밤이 되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4번째에 받았어요. 엄마, 자동이체 왜 끊었니? 잠깐 정리 중이에요. 금방 다시 넣을게요. 돈 문제야? 아니요. 그냥 잠깐 정리 중이에요. 정리라니 뭘 정리하니? 엄마 예민하게 굴지 마요. 그 말.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예민하다고? 나는 숨 쉬고 걷고 생각하는데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고 사진 속 내가 웃고 있었죠. 저 땐 몰랐지. 사람이 늙는다는 게 이렇게 혼자 남는 거라는 걸. 손끝에서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어요. 주머니 속에 있던 종이 한 장. 하루 전 간호사가 건네준 복권이었죠. 어르신, 이거 복권이에요.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대수롭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나는 복권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얀 빛 아래 번호들이 반짝였죠. 마치 내 인생의 낙서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켰어요.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숫자를 하나씩 맞춰 나갔죠. 1, 3, 9, 17, 24, 41. 보너스 번호 12.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내 복권. 그 숫자들이 전부 같았어요.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종이가 손에서 덜덜 떨렸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젠장, 여기까지 몰렸구나.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움직였어요. 이건 벌이 아니라 기회였어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 회복이 아니라 증거의 시작. 나는 복권을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그래. 오늘은 확인했고 내일은 되찾는다. 창밖 새벽빛이 내 얼굴에 닿았어요. 오랜만에 진짜로 숨을 쉬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복권을 쥔 손이 자꾸만 떨렸죠. 창밖에서는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고 요양원 마당의 가로등이 깜빡였어요. 그래, 이건 기회야. 그 말만 되뇌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죠. 아들이 내 통장을 건드렸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침 일찍 서류 봉투를 들고 은행으로 갔어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미경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최근 계좌 변동이 조금 있네요. 아드님 이름으로 위임이 들어와 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위임이요? 후견 위임입니다. 요양원 입원자 중 일부가 보호자 위임으로 관리가 바뀌어서요. 나는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그럼 저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요? 생활비와 간병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근덕거리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어요. 생활비라 내가 쓴 적이 없는데. 은행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 발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젠장, 그놈이 손댔네.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누가 들었다면 노인네의 투정쯤으로 들렸겠죠. 하지만 내 속은 이미 활활 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요양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정미경 어르신, 오늘 퇴소 절차 진행하시나요? 퇴소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보호자분이 신청하셨어요.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가 나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던 게 소유하겠다는 뜻이었다는 걸요. 보호자 연락처 다시 불러봐요. 정준호님 맞으시죠? 그래요. 연결해 주세요.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들렸어요. 3번, 4번, 5번. 끝내 그는 받지 않았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창문을 바라봤어요. 그때서야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하지만 그 얼굴엔 분명 무언가가 생겨 있었어요. 의심 그리고 결심. 그날 밤 작은 공책을 꺼내 썼어요. 계좌번호, 통장 거래 내역, 자동이체 기록. 볼펜 끝이 떨렸지만 글자는 또렷했어요. 좋아. 오늘부터 기록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빛이 종이 위에 떨어지자 마치 증거처럼 보였죠. 다음 날 아침 구청 민원실로 갔어요. 대기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는데 손에 쥔 복권이 다시 느껴졌어요. 주머니 속에서 종이가 살짝 구겨졌죠. 이건 아직 내 편이다.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정미경님 들어오세요. 직원이 부르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후견인 위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 접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접수해 주세요. 지금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지금 바로요? 지금요. 그렇게 내 싸움은 시작됐어요. 싸움이라고 하기엔 아직 작았지만 적어도 그 순간 나는 다시 나를 믿었어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문을 보며 중얼거렸죠. 빌어먹을 이제 내가 묻는다. 버스가 멈췄고 창밖엔 붉은 노을이 번졌어요. 그 빛이 마치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나는 눈을 감고 복권이 든 주머니를 꼭 쥐었어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진짜로 살아있는 기분이었죠. 며칠 동안 전화는 조용했어요. 아들은 연락이 없었고 요양원에서는 퇴소 서류 처리를 재촉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보다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구청에서 받은 서류를 하나씩 펴봤어요. 후견인 위임 사유 침해 초기 증상 추정. 그 한 줄에서 손이 멈췄어요. 치매라니 누가 그래?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가람 의원 박성훈. 나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의원 접수대에 서 있자 간호사가 말했어요. 정미경 씨요? 아드님이 대리로 오셨던 걸로 기억해요. 대리요? 네, 진단서 발급 요청하셔서요. 내가 안 왔다고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의사와 함께 나왔어요. 정미경 씨, 제가 그날 진료한 기억은 없습니다. 기록에만 남아있네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럼 이건 누가 쓴 건가요? 보강된 서류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나는 벌써 확신했어요. 빌어먹을 내 이름까지 훔쳤네. 숨이 막힐 듯 했어요. 이제 분노가 공기처럼 가벼워졌어요.
대신 냉기가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죠. 의원 문을 나와 휴대폰을 켰어요. 통화 기록, 계좌 이체, 후견 서류 사본. 혼잣말을 하며 적기 시작했어요.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어요. 이제 내가 기록한다. 내 손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그날 저녁 복권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류를 차곡차곡 쌓았죠. 번호표처럼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다. 밤이 깊어가자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빛이 종이 위로 쏟아졌죠. 그 빛이 마치 증언처럼 보였어요. 전화기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받아보니 요양원 행정실이었어요. 정미경 어르신, 서류 정리 끝나셨죠? 다음 주에 퇴소 일정 확정하겠습니다. 퇴소요? 그건 제가 정한 날 아니에요. 보호자분 결정이십니다. 그 보호자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렸어요.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펴고 새로 쓴 제목, 진실 기록 1차. 그 아래 짧게 적었어요. 의사 박성훈 대리 발급 확인. 요양원 행정실 퇴소 승인 위임. 정준호 통장 대리 이체. 볼펜이 손가락에 닿을 때마다 더 단단해졌어요.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죠. 좋아. 이제 증거는 내 편이야. 그날 밤 나는 복권을 다시 한번 펴봤어요. 그 숫자들은 그저 행운이 아니라 증거였어요. 내 눈으로 확인한 현실. 창밖에서 비가 내렸어요. 창문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하나씩 합쳐졌죠. 그 모양이 마치 글자처럼 보였어요.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묻는다. 그 목소리가 방 안에 잔잔하게 퍼졌어요. 다음 날 새벽빛이 들어오자 나는 눈을 감았어요.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었죠. 오늘만큼은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카페에서 돌아온 뒤로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죠. 복권과 서류 봉투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2개의 종이, 2개의 인생. 이게 정말 끝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이 뜨거웠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창밖에선 비가 아직 내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심장처럼 뛰었죠. 한참을 듣다 보니 눈물이 흘렀어요. 눈물이 비와 섞여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빌어먹을 이게 뭐야?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섞였어요. 분노, 후회, 사랑, 그리고 미련. 나는 의자를 끌어 창가에 앉았어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그 얼굴을 보며 속삭였죠. 그래도 살아있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어요. 그 시간의 고요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어요. 나는 복권을 꺼내 다시 봤어요. 넌 증거야. 그리고 약속이야. 손끝으로 숫자들을 쓸어내렸어요. 1, 3, 9, 17, 24, 41, 12. 그 숫자들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죠. 엄마, 내가 다 정리할게요. 내가 정리한 건 사람이야.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를 다시 모았어요. 하나씩 번호를 매기며 말했죠. 이건 내 삶의 목록이야.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통장 내역 사본 확인. 진단서 위조 증거 확인. 요양원 위임 취소 서류 제출 예정. 종이마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줄지어 있었어요. 그게 내 숨소리처럼 느껴졌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리며 내 얼굴을 스쳤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깨달았어요. 무너지는 것도 결국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죽은 사람은 무너질 수 없으니까요. 나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 이제 흔들리지 말자. 그 말을 하며 복권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햇빛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 빛이 내 눈에 닿자 순간 모든 게 맑아졌어요. 오늘부터 다시. 그 말이 나오자 입술이 조금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죠. 시발, 아직도 흔들리냐? 그 한마디가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웃음이 나왔죠. 그래, 흔들리니까 살아있는 거야. 커튼을 젖히니 새 하늘이 펼쳐졌어요. 어제와 다른 빛이었죠.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책상 위에 새 메모를 남겼어요. 오늘의 목표 변호사 상담 서류 접수. 볼펜 끝이 단단하게 눌렸어요.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이제 흐르지 말자. 움직이자. 복권을 한 번 더 손에 쥐었어요. 그 촉감이 따뜻했어요. 이젠 행운이 아니라 용기였죠.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내 얼굴을 덮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걸었어요. 괜찮아. 이제 진짜로 시작이야.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커다란 책장이 벽을 채우고 창밖으로는 봄빛이 내려앉았죠. 그 안에서 나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분노 대신 냉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정미경 씨, 후견 무효 소송은 증거가 핵심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그럼 이 서류들로 가능할까요? 그는 하나씩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위조 흔적이 명확하네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좋아요. 시작해주세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단단해졌어요. 그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죠. 도장 하나가 이렇게 묵직할 줄은 몰랐어요. 사무실을 나와 변호사 성호 씨와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이제 모든 절차가 법으로 진행됩니다. 좋아요. 법은 차갑지만 그 차가움이 필요해요. 그가 웃었어요. 이 싸움 이기실 겁니다. 아니요. 지지 않아야 해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창문 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햇살이 흩어졌어요.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였죠. 복권을 꺼내 손바닥에 올렸어요. 그 위에 새로 받은 소송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종이 2장이 겹쳐 있었어요. 하나는 우연의 증거, 하나는 싸움의 시작. 이제 내가 숨차봐라. 그 말이 내 안에서 천천히 번졌어요. 이젠 화가 아니라 전략이었죠. 나는 작은 노트를 펴서 적기 시작했어요. 1. 은행 거래 내역 열람. 2. 요양원 위임 서류 원본 확보. 3. 의원 진단서 원본 대조. 4. 법원 후견 무효 소송 접수. 볼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예전엔 떨리던 손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죠. 그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좋아, 이 바람 타고 가보자. 휴대폰을 켜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류 모두 확인했습니다. 일정 공유 부탁드려요. 곧 답장이 왔어요. 네, 내일 오전 10시 접수입니다. 그 문자를 보자 가슴이 잠시 뛰었어요. 무서움보다는 묘한 흥분이었죠. 밤이 되자 복권을 다시 꺼내 불빛에 비춰봤어요. 종이가 여전히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나에게 속삭였어요. 지금 멈추면 다시 잃는다.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걱정 마. 이번엔 안 멈춰. 책상 위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소송 접수 내일. 그 아래 작게 적었죠. 나의 이름, 나의 살.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 음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눈을 감고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복권을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불을 껐어요. 방 안에 남은 건 작은 빛 하나뿐이었죠. 그 빛이 내 마음처럼 흔들렸어요. 괜찮아. 난 준비됐어. 법원 앞 계단에 서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지만 내 손끝은 차가웠죠.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내 품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제 이건 증거가 아니라 무기였어요. 정미경 씨 접수 확인되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말했어요. 후견 무효 소송 오늘자로 정식 등록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밖으로 나와 성호 씨와 마주 섰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이제 언론 공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준호가 직접 보게 해야죠. 다음 날 그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정준호 귀하 후견 무효 소송 통지. 그가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이게 뭐예요? 문서 읽었지? 이게 진짜 필요해요? 가족끼리. 지금 가족은 법에 있어. 엄마, 이건 오해야. 오해는 재판장에서 풀자. 그의 숨이 가빠졌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실 확인. 그 말 뒤엔 침묵만 남았어요. 며칠 뒤 첫 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법정 날짜 5월 3일. 나는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다. 재판 당일 법정안은 조용했어요. 판사와 서기, 변호사, 그리고 우리. 준호는 내 옆을 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향해 조용히 말했죠. 이젠 피하지 마라. 증거가 하나씩 제출되었어요. 의사 서명, 위조 사본, 거래 내역. 서류가 탁자 위에 쌓일 때마다 그의 어깨가 점점 무너졌어요. 정준호 씨, 이 서류 직접 작성하셨나요? 판사의 질문에 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 순간 법정 공기가 멈췄어요. 그 짧은 대답이 모든 걸 끝냈죠. 나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이제 내가 내 이름 부를 자격 없어. 내 속에서 묘한 해방감이 일었어요.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고요가 찼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후견 무효 및 재산 회복 소송, 원고 정미경 승소.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곧 따뜻해졌어요. 기자들이 법정 밖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성호 씨가 내 팔을 잡으며 속삭였죠. 이겼습니다. 나는 짧게 웃었어요. 젠장, 결국 내가 이겼네.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어요. 눈부신 빛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밑에서 나는 복권을 꺼냈어요. 햇살이 그 종이 위에 반짝였죠. 너도 봤지? 이게 진짜 행운이야. 성호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요. 그게 끝이자 시작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이 나를 밀어주었죠. 복권이 주머니 안에서 살짝 움직였어요.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그래, 이제 내가 움직인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넘실거렸어요. 그 빛이 내 손끝에 닿았어요. 나는 천천히 웃었죠. 이제 끝까지 가자. 재판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법원 복도에 울리던 발소리도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죠.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켰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끝까지 닿았어요. 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하지만 이상했어요. 마음이 시원하면서도 허전했어요. 빈자리가 남아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정준호라는 이름이 떴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 그동안 미안했어요.
미안하단 말 이제야 하네. 후회돼요. 후회는 늦었을 때 오는 법이지. 이제라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다시 가족으로. 그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지만 나는 웃었어요. 가족은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야. 책임으로 되는 거야. 그는 울먹였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 너도 나도. 각자 제자리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빛이 따뜻했어요. 복권을 꺼내 들었어요. 그 종이는 아직도 반짝였죠.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썼어요. 증거 0번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한 날. 성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미경 씨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압류 해제 완료예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빌어먹을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네요. 그가 웃었어요. 이제 자유로워지셨잖아요. 그래요. 자유 참 낯선 단어네요. 며칠 뒤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단 한 문장만 남겼어요. 사랑을 믿는 사람을 서류로 속이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죠. 그 소리가 마치 박수처럼 들렸어요. 행사가 끝나고 성호 씨가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끝과 시작은 같은 단어일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은 어떤 단어로 남기시겠어요? 시작. 집으로 돌아와 복권을 액자에 넣었어요. 햇살이 그 위에 비쳤어요. 종이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나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도 살았다.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해방의 숨이었어요. 그 소리가 방 안에 천천히 퍼졌어요. 의자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새 종이에 첫 문장을 썼어요.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그 문장 끝에 점을 찍었어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어둠이 방 안을 덮었지만 그 어둠은 따뜻했어요. 이제 나는 정말 끝났고 끝났기에 비로소 살아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